그 국회에 이어서 대통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행권력, 대통령, 그리고 행정부. 그래서 이제 주제는 대통령이 왜 권력의 핵심인가? 대통령의 권한이 많다라는 이야기겠죠. 대통령의 권한이 많으니까 이 대통령 권력의 핵심이라고 부를 만큼 강력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과제 그대로 교과서 과제가 괜찮아가지고 같이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국가 원수 권한하고 행정 수반 권한으로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 권한이 대부분이고 행정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몇 개 안 된다 그랬죠. 행정 수반으로서의 권한만 기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 수반으로서의 권한 뭐 있습니까? 행정부를 통할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반이니까 이제 행정부를 통할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행정부 안에서만 영향을 주는 걸 이야기하죠. 공무원,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군 통수권이 있었죠. 국군은 그 국방부 소속이니까요. 행정부의 한 부서 속에 국군이 들어가 있으니까 국군 통수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뭐 있습니까? 대통령령 발포권이 있죠. 대통령이 만드는 명령을 발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명령은 이제 법률 밑에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이면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이니까요. 그거는 이제 행정부 안에서 만드는 거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드는 것이니까 요거 빼고는 다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의 특징은 그 대표 선수죠. 국가의 대표 선수니까 외교에 관련된 거, 다른 국가와의 관계와 관련된 거, 이거 다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고, 거기다가 이제 입법부, 사법부, 그러니까 삼권을 중재하는 권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다양한 헌법기관에 대한 임명권, 구성권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다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국가 대표권, 헌법기관 구성권, 국정조정 통제권, 그리고 네, 뭐 그 정도로 보면 되겠죠. 국가 긴급권도 따로 빼서 이야기하긴 하는데요.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떼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세부적인 권한의 대부분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 네 개 빼고는 다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사는 뭔가 이야기했죠. 영사관에 있는 외교관이지 않습니까? 외교관은 국가와 관계니까 국가 원수겠죠. 법률안 거분권은 상권위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입법권에 대한 견제장치니까 국정조정 통제권에 해당하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되겠죠.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이 공무원 어떤 공무원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행정부 공무원이라면 그래도 영전 수여권 해가지고 이건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준다고 본다면 이것도 국가 대표권에 해당이 돼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될 것이고, 시행령이지 않습니까? 명령이니까 명령은 행정부 안에서 만드는 거죠. 행정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한다 그랬습니다. 소장이 아니고 재판관을 임명하는 거죠. 재판관 임명하는 것은 상권위에 있는 권한이니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되는 거예요. 또 요거는 자유협정이니까 조약 체결하는 거죠. 조약 체결 및 비준에 관련된 권한이니까 국가 대표권이고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그 대법관의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도 이거는 사법에 관련된 거, 상권위에 군림하는 거죠. 군림한다기보다는 상권위에 있는 권한이죠. 그래서 요거는 국정조정 통제권에 해당되고, 헌법기관 구성권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헌법기관 구성권에 해당이 되고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되겠죠. 간담회 하는 거, 시장하고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행정부의 어떤 정도 통제를 받는 기관들이죠. 그래서 헌법기관은 아니고 행정부 안에서 있기 때문에 행정부 통할하는 권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 토의하는 거죠. 정부 부처별로. 그럼 행정부 조정하고 통할하는 거죠. 행정 수반으로서 이거는. 정당 대표. 정당은 행정부 소속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삼권, 정당은 의회와 관련이 높기 때문에 국정조정 통제와 관련된 거겠죠. 국정을 좀 이제 입법부, 사법부 뭐 이런 것, 그 행정부 벗어나가지고 이제 국가의 정치 체제에 있어가지고 좀 조절을 하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 참전공자 위로연, 뭐 국가대표로 참여했으면 뭐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겠죠. 중요하진 않습니다. 국회 갔죠. 국회 가가지고 발언하지 않습니까? 이건 입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국정조정 통제권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교적 국가대표권이고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죠. 군장성, 요거는 이제 국군 통수권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공무원 임명권이라고 봐도 되고요. 네. 국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고, 일반 사면은 이제 그 법원에서 형을 내렸는데 그것을 지워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권에 대한 견제 장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국정조정 통제권이 되는 것이고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되는 겁니다. 국회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임위원장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럼 입법권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는 거는 이거는 이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될 수 있겠죠. 국가긴급권하고 관련됐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교적인 부분이고 국제행사 하는 거고요. 산업현장은 뭐 알아서 판단하세요. 국무총리 임명장을 수행. 국무총리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기관 구성권,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죠. 요 주미대사는 임명이니까 그 나라와의 뭐 신임장 주고 파견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요. 요거는 공무원 임명권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또 뭐 그거 같이 봤었죠.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 뭐 있습니까? 뭐 있죠? 요거 있지 않습니까?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 국회 가지고 있죠. 대법관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또 뭐 있습니까? 그다음 뭐 없네요. 국회 동의 필요한 거. 외교 사절, 일반 사면 여기 있네요.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 필요하죠. 국무총리 임명 동의 필요하네요. 뭐 요 정도 네,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우리 뭐 어렵지 않게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감사원을 둔 목적과 그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좀 봤었죠. 국무회의를 둔 목적은 어떤 신중한 권한 행사죠.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국무회의를 뒀다. 그래서 이제 이건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국회에서 선출하는 수상과 강요들끼리 협의를 통해 가지고 국정을 결정하는, 운영해 나가는 그런 내각제적 요소하고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원을 둔 목적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공정한 집행이죠. 집행권 행정부 공정한 집행을 위해 가지고 혹시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지, 그리고 이제 돈을 제대로 쓰는지 뭐 이런 거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목적인데 그 목적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걸 보면은 뭐 이렇게 임명 절차나 이런 거 다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통해 가지고 보면 여러분이 주로 이야기했던 게 결국에는 대통령이 이 국무회의를 구성한다고 봐도 되는데, 그럼 자기 뜻대로 결국 구성하는 것인데 이게 신중한 권한 행사하고 뭐 관련이 돼 있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측면들과, 그래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고 국무총리를 임명하면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마음대로 하게끔 그냥 박수만 치고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건 이성적인 이제 토론이나 이제 토의의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위원도 임명하는데 이게 대통령 뜻대로 움직이는 기관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래도 감사원장도 나름대로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자기 자존심이 있지. 요렇게 돼 있으면 또 요런 다른 사람들하고 별 관련 없으니까 행정부 안에서의 그래 대통령은 자기가 임명했다고 하지만 그 위에 사람들에 대한 직무 감찰은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친구들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의견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죠. 3번. 맨날 번호를 틀립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요. 2018년도에 헌법 개정 방향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헌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은 다시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좀 이렇게 반짝했던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자라는 의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꾸자라고 하느냐, 그 타당성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면권, 특별 사면, 그 특별 사면 국회 동의 없이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경우에 사면위원회를 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소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헌법재판소장 자기들끼리 뽑게 하자 이렇게 바꾸자는 거. 그리고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그 뭐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처럼 333으로 해가지고 9명 선출해가지고 완전히 독립시키자 이런 의견. 또 국무총리가 너무 대통령한테 종속돼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바꾸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기본적인 조건을 위에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문제의식의 출발은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이야기죠. 대통령의 권한을 좀 제한하는 방향으로 바꾸자 뭐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평가를 해냈습니다. 적절한 평가였던 것 같고 그럼 이게 맞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 의견이 좀 많이 갈렸죠. 그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그러니 견제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뭐 이렇게 가는 게 좀 타당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여러분이 뭐 많이 이야기한 것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 내부만 감찰하느냐 아니면 다른 그 헌법기관들도 감찰할 수 있게 해주느냐 뭐 이것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친구들의 의견이 기억에 남는군요. 근데 국무총리에 대한 의견도 좀 많이 갈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은 선출하는 것이고 국무총리는 선출하는 게 아닌데 그럼 뭐 선출하는 대통령의 권한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국무총리라고 해서 이 명을 안 받고 대통령한테 반하는 의견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갈라졌죠, 의견들이. 법률안 제출권 해가지고 원래 국회의원 10명이니까 이 조건 충족시켜가지고 내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건데 그렇게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과 결국에는 여당이고 대통령도 정당에서 배출되는 경우인데 대통령이 뭐 하고자 하는 법을 제안을 하는데 국회의원 10명 뭐 서명 못 받겠느냐 이거는 뭐 굳이 귀찮은 절차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네. 차라리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 법률안 제안권을 없애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의 의견도 기억에 남는군요. 뭐 각자의 주장은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문제의식은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축소하자. 그런 의도의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 권한이 좀 많죠. 그렇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외우고 뭐 정리하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은 사실 드는 것도 사실이네요. 그럼 여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